안녕하세요, 백다마TV입니다. 오늘의 재무 고민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. 0끌 아니라 4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고, 많이 받기도 했네요. 한 달에 원리금 상환 금액만 200만 원 중반. 그래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하루라도 빨리 부채 상환을 위해서 매달 중도 상환을 할지, 아니면 이 200만 원을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모아서 갚는 게 효율적인지,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. 이런 고민은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재테크를 꼽습니다. 재테크를 잘 하면 당연히 이 대출 이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고, 그렇다라는 것은 이 금융소득을 더 합산해서 부채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빨리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요즘은 또 주식시장이 좋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재테크를 하기보다는 빨리 차라리 부채 상환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. 이게 뭐 금리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, 또 뭐 주식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, 일단 저축을 하면서 부채 상환은 나중에 하는 방법이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봐요. 그거는 아니고요. 이 사실 현실적으로,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받으면서 이 대출 이자보다 높은 성과를 무조건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.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게 또 갚아야 될 돈, 그러니까 꼭 반드시 써야 될 돈을 갖고 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. 제가 이 저축이 이 부채 상환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이 부채 상환을 먼저 하게 되면은 항상 이 유동성 위험에 시달리게 됩니다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부부 맞벌이 기준으로 소득이 한 7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,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, 한 달에 여기서 250만 원을 부채 상환으로 쓰고,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은 뭐 생활비다라고 치고, 그럼 한 달에 한 200 정도가 남는 거예요. 근데 이 돈을 몽땅 매달 부채 상환으로 쏟아 붓는다?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한 10년, 정말 길게는 한 30년 정도를 항상 이 금융자산 제로인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죠. 그러니까 뭐 본인은 적어도 이 부채 상환할 때까지 절대 아프지 않고, 뭐 불의의 사고도 없고, 내가 다니는 직장 혹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절대 이 소득 변동도 있어서는 안 되고, 이러한 가정들이 100% 보장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게 그렇게 되겠어요?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. 어떤 위험이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불시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자산 없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10년, 2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도박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막말로 이런 재무 상태를 갖고 있다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한 200~300만 원 정도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럼 또 사실 또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부채를 일으킨다? 비용이 수반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또 고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또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가 이 빚 갚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? 매년 여행도 가야 되고, 차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, 자녀 뒷바라지 해야겠고, 또 노후 자금도 준비를 해야겠죠. 그런데 있는 돈 부채 상환에 다 꼬라박으면은 이런 재무 목표는 또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거예요? 물론 0끌을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또 강해요. 내 집 언젠가는 무조건 오를 거고, 그게 나의 곧 노후 자금이지 뭐. 이게 노후 목표로서는 틀리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중간에 있는 재무 목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? 자동차 안 바꿔요? 애들 학교 안 보내고? 부채 상환이 급한 거는 알겠지만, 이 부채 상환 때문에 다른 재무 목표를 또다시 이 빚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고,
뭐 자동차나 뭐 학비나 이런 거는 빚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노후 자금은 빚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이 재무 활동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,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. 마지막은 보상 심리예요. 이렇게 매달 죽도록 일해서 매달 죽도록 부채 상환을 하는데 어때요? 내 통장의 잔고는 항상 제로. 살만 나겠습니까? 저 같아도 뭔가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도 안 되고 굉장히 허탈할 것 같아요. 매달.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? 결국에는 한 번은 일탈을 하게 됩니다. 에이씨, 이번 달 그냥 여행 한번 가자. 그냥 좋은 데서 식사 한번 하자. 이런 보복 소비가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소비가 한번 불규칙하게 생기면은 어떻게 되느냐? 그게 곧 나의 소비 여력이 돼버려요. 무슨 말이냐? 한 달에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하던 내가 그런 소비가 한번 얹어짐으로 인해서 고정적인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. 그렇다라는 것은 곧 내가 매달 약속했던 200만 원의 부채 상환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결과적으로는 이 부채 상환을 더 빨리 하기 위한 이 나의 행동이 오히려 부채 상환을 더 늦게 하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부채가 많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너무 급하게 이걸 몽땅 매달 부채 상환을 위해서 쏟아붓기보다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재무 목표들, 자동차, 뭐 여행 이런 것도 좋고요. 노후 자금, 뭐 자녀를 위한 자금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동시에 시작을 같이 하셔야 돼요. 그 재무 목표 안에는 또 부채 상환을 위한 포지션도 있을 거고, 그래서 중간중간에 돈이 모이면은 부채 상환을 위한 통장은 또 부채 상환으로 가고, 나머지 재무 목표들은 또 계속적으로 현금이 쌓일 거기 때문에 그 재무 목표를 실행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또 그 재무 목표를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, 이런 패턴으로 저축을 먼저 유지를 하면서 부채 상환 계획을 잡아야지만이 혹시 모를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다른 재무 목표를 실패할 수 있는 이 확률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저축과 투자를 시행을 하는 것이 부채 상환도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너무 부채 상환에 올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부채 상환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해 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